내가 손 써놨으니까 못 일어날 거야. 그건 그렇고 재산 빼돌릴 준비 다 됐어? 네, 아버지 준비 다 됐어요. 그래, 잘했다. 아유, 이제야 다리 쭉 펴고 잘 수 있겠다. 제가 자고 있을 때 남편과 시부의 대화를 듣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떠났어요. 하와이 여행은 제게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손 꼭 잡고 바닷가를 걸으며 사진도 찍었고 현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바다 위로 노을이 지던 순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지금처럼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자. 힘든 일이 있더라도 같이 버텨내자. 그래, 난 너랑 함께라면 어떤 일도 괜찮아. 이제 진짜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고 그 모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행 내내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단단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피곤해서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도리상 시댁에 먼저 인사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댁으로 도착하니 시부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하와이에서 사온 쿠키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고, 뭘 이런 걸 사와. 여행 다녀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런 걸 또 챙겨왔구나. 그래. 이런 건 그냥 마음이 중요한 거야. 고맙다. 잘 먹으마. 저는 시부모님이 선물을 받아들며 웃는 모습을 보니 여행의 피곤함도 조금은 잊히는 것 같았습니다. 시모는 저녁을 차려주었고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밥 먹는 내내 시모가 제 옷차림과 여행 가방을 은근히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져 어쩐지 편하게 앉아있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저녁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와이에서 집밥이 계속 생각나는데 이렇게 오자마자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 맛있게 먹어라. 그렇게 저녁 식사를 다 마치고 나니 시부모님이 오늘은 늦었으니 집에 가지 말고 자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는 아직 짐 정리도 못했고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지만 그런 마음을 바로 내비치기는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부모님 앞에서 곤란해할까 싶기도 했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오늘은 그냥 자고 가라. 피곤할 텐데 또 집에 가서 정리까지 하려면 힘들지 않겠니? 어머님, 괜찮습니다. 저희 집에 가도 되는데. 아니다. 비행기도 오래 타고 왔는데 피곤하잖니. 자고 가는 게 편할 거야. 그래, 여보. 어머니 아버지 말씀대로 오늘은 그냥 자고 가자. 짐 정리는 내일 해도 되잖아. 알겠어.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저는 대답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시댁에서 자게 되는 거라 긴장도 되었고 어쩐지 불편한 기운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부모님의 말을 따르는 모습에 저 역시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고 결국 시댁에서의 첫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뒷정리를 한 후 저는 침대에 누웠고 긴 여행으로 쌓인 피로 때문에 금세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렴풋하게 들려오는 말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점점 더 뚜렷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잠이 완전히 달아났습니다. 분명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였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니 누워있어야 할 남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마음이 이상해져서 혹시 화장실에 간 건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조심스럽게 방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낮은 대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시부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내가 손 써놨으니까 못 일어날 거야. 그건 그렇고 재산 빼돌릴 준비 다 됐어? 네, 아버지. 준비 다 됐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건지 단번에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대화가 평범하지 않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괜히 귀 기울이고 있는 제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아유, 이제야 다리 쭉 펴고 잘 수 있겠다. 시부의 말까지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도저히 잠자리에 다시 누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거실로 나가자 시부와 시모가 저를 빤히 바라봤고 순간 두 사람의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했고 예상치 못한 저의 등장에 크게 놀란 듯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어지던 대화는 뚝 끊겼고 거실 분위기는 금세 무거워졌죠.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니? 안 자고 깼니? 저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는데 남편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말에 시부모의 표정은 더욱 창백해졌고 그 말은 시댁을 뒤흔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꽤 넉넉한 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필요한 게 있으면 부모님한테 부족하지 않게 지원받았고 학업이나 생활에서도 안정감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만남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배려심이 남들과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겨울이었고 같이 산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장갑을 깜빡하고 두고 나왔는데 남편은 자기 장갑을 벗어 제 손에 끼워주었습니다. 오빠도 손 시릴 텐데 왜 나한테 줘? 나는 괜찮아. 주머니에 넣으면 되지. 너는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저를 편하게 해주었고 늘 저를 먼저 생각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데이트할 때도 그는 제가 좋아하는 걸 먼저 챙겼습니다. 저는 군것질을 좋아했는데 길을 걷다 붕어빵을 파는 곳이 있으면 제 눈길을 먼저 알아채곤 했습니다. 잠깐만, 저기 붕어빵 있네. 기다려, 내가 금방 사올게. 아니야, 그냥 가도 돼. 너 아까부터 계속 쳐다보는 거 다 봤어. 내가 빨리 사올게. 그렇게 사온 붕어빵을 건네면서 먹기 편하게 호호시켜주는 그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는 그와 함께하면서 평생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행복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큰일이 아니어도 늘 저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배려했습니다. 그 마음이 전해져서 저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삶을 그와 함께하겠다고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는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놀랐습니다. 단독주택이었는데 규모가 꽤 컸고 차고에는 눈에 띄는 고급 세단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마당도 넓게 트여 있었고 안으로 들어서니 가구 하나하나가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순간 우리 집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수준이 비슷하네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어서 와. 멀리서 오느라 힘들었지? 밥은 먹고 왔니? 네, 어머님 괜찮습니다. 이렇게 반겨주셔서 감사해요. 처음 오느라 긴장했을 텐데 편하게 있어라. 여기가 앞으로 네 집이다 생각하면 된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는 두 분이 다정하고 친절하게 맞이해 주시는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불편한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고 첫인상이 꽤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는 조금씩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혼수나 예단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시부모님은 단순히 물어보는 듯 하면서도 꼭 제 집안 사정을 확인하려는 질문을 섞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결혼을 앞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관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대화가 이어질수록 불편한 기분이 강해졌습니다. 혼수는 가전제품이랑 가구 정도만 준비하면 되겠지? 그런데 요즘은 냉장고며 세탁기며 다 비싸잖아. 혹시 친정에서 얼마나 지원해 주시니? 어머님, 저희 부모님도 도와주실 생각은 있으신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어요. 무리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 내 집은 어떻게 할 거냐? 신혼집은 어디로 정했니? 네 친정 부모님이 마련해 주시는 건가?
아니면 네가 이미 준비해둔 게 있나? 아버지,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걱정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살림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야 하잖아. 괜히 모자라면 서로 힘들 테니까. 저는 겉으로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버님. 다 정해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큰 무리는 안 시키실 거예요. 그런데도 대화의 끝은 늘 비슷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대놓고는 아니지만 은근히 제 부모님의 재정 상태를 떠보셨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사업한다고 하셨지? 매출은 괜찮으셔? 아유, 요즘 경기가 어렵다는데도 잘 버티시나 보네. 네, 어머님. 힘들어도 꾸준히 하셔서 크게 어려움 없이 지내세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넘어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마치 며느리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투자처를 알아보듯이 계산하는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내가 지금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하는 건지 집안 자산을 보고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또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부모님은 부동산 투자로 성공했다며 은근히 자랑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저는 겉으로 드러나는 집의 규모나 생활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그 말이 사실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모든 게 꾸며진 말이었습니다. 이미 시댁은 수십억 대의 빚을 떠안고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집조차도 은행에 저당이 잡혀 곧 경매에 넘어갈 위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번듯해 보였던 시댁이 사실은 위태로운 상태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저에게 관심을 보였던 게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제 집안의 형편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다시 떠올려보니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분명 이상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호기심이라고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단순한 관심은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앉자마자 집안 사정을 꼬치꼬치 물으셨습니다. 너희 집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니? 부모님은 아직 일하시지? 네, 어머님. 평범하게 지내세요. 큰 어려움은 없으세요. 저는 예의상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혼하려는 저를 진심으로 궁금해한다기보다 제 집안이 어느 정도 형편인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준비 과정 내내 시부모님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예단은 얼마를 해야 한다, 혼수는 어떤 걸 들여와야 한다는 이야기가 반복되었고 심지어는 신혼집 계약 과정까지 간섭하며 집값과 조건을 따져묻곤 했습니다. 예단은 어떻게 하려고 하니? 우리 집안이 친척들 모이면 다들 신경 쓰는 성격이라. 네, 어머님. 부모님과 상의해서 최대한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 혼수도 빠짐없이 해야 해. 요즘은 가전제품도 좋은 걸로 해야 오래 쓰잖아. 네 친정에서 그 정도는 다 챙겨주시겠지? 필요한 건 맞춰서 준비할 거예요. 그래, 싼 게 비지떡이라고. 오히려 싼 게 더 돈 나가는 거야. 좋은 걸로 준비해봐. 저는 속으로 불편했지만 대놓고 표현하진 못했습니다. 신혼집 문제까지 끼어들어 계약 조건을 하나하나 묻는 시부모님의 태도에 내 결혼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것 같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집은 어느 지역으로 알아봤니? 평수는? 요즘 아파트 값이 천차만별이라 신중해야 한다. 아버지,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부모 말을 새겨 들어야지. 그 순간 남편이 억지로 웃으며 대화를 돌리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상의해서 정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의논해 보겠습니다. 저는 남편이 중간에서 애써 분위기를 무마하는 모습을 보며 그래도 이 사람만 믿자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시부모가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답답했지만 결국 남편을 믿고 결혼을 강행했던 거죠. 결혼식 당일까지도 시부모의 태도는 유지되었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부모님은 은근히 제 집안 이야기를 꺼내며 자신들의 체면을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집안이 아주 든든해요. 그렇지, 그렇지. 사돈댁이 워낙 탄탄하시니 앞으로 우리 아들도 걱정 없을 거야. 저는 속으로 불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축복받아야 할 제 결혼이 마치 저희 집안을 자랑거리처럼 내세우는 자리로 변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빠, 우리 집 그 정도는 아닌데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조금 불편해. 그냥 신경 쓰지 마. 부모님이 체면 차리시느라 그러시는 거야. 오늘은 우리 날이니까 너는 나만 믿어.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에 들러 저녁을 먹게 된 것이었어요. 여행에서 있었던 재미난 일들을 얘기하며 분위기는 처음엔 꽤 화기애애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웃으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남편도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즐겁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밥을 다 먹고 난 후 시부가 갑자기 저에게 다가오더니 조그만 알약을 하나 건네더라고요. 앞으로 애도 낳아야 하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니? 밥 다 먹었으면 이거 꼭 챙겨 먹어라. 비타민이야.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렇게까지 챙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자는 미리미리 몸을 잘 관리해야 해. 네, 어머님. 저도 앞으로 건강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순간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마음이 고맙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여행길의 피곤함도 아직 남아있었기에 이런 걸 챙겨주시는 걸 보면 그래도 나를 아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알약을 받아들고 먹었어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때 시부가 저에게 건넨 알약이 비타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시부는 저를 깊은 잠에 들게 하려는 의도로 수면제를 건넸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남편이 이미 부모님의 속셈을 눈치채고 수면제였던 약을 비타민으로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약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시부는 제가 알약을 아무 의심 없이 삼키는 모습을 보며 크게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마치 자신이 세운 계획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네, 아버님.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몸 관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하루에 하나씩 꼭 챙겨 먹어라. 저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대답했지만 시부모님의 눈빛에 깔린 의도를 그때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약을 삼킨 걸 확인하고 만족해하는 듯한 두 분의 태도가 단순히 저를 챙기는 기쁨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긴 여행의 피로 때문에 금세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흘렀을까 희미하게 들려오는 말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잠이 확 달아나며 귀가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옆을 보니 곁에 있어야 할 남편의 자리가 비어 있었고 그걸 확인하는 순간 불안한 기운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방문을 아주 살짝 열었을 때 거실 쪽에서 오가는 대화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난 거지? 내가 손을 써놨으니 문제될 건 없어. 네, 아버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제가 챙겨놨습니다. 그 목소리가 제 귀에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멈춘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의 대화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건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역시 내 아들이야. 이렇게만 하면 우리 집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오래전부터 짠 어떤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꾸미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부는 안도한 듯 숨을 크게 내쉬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잘했다. 아휴, 이제야 다리 쭉 펴고 잘 수 있겠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 됐네, 됐어. 이제 우리 앞날에 꽃길만 남았어. 다행이다, 정말. 시모의 목소리는 웃음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지 명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제 앞에서 친절하게 웃던 얼굴 뒤에 이렇게 섬뜩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그대로 방문 뒤에 숨어 있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순간 제 발소리에 시부와 시모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고 그들의 얼굴은 삽시간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지금 들은 거야? 그들은 매우 당황하며 얘기했어요. 지금 무슨 대화를 나누고 계신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집안 얘기를 한 거다. 거실안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감추려는 기색이 역력한 이들의 태도에 강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거실에 나가자마자 시부와 시모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놀랐지만 남편은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정적을 깨고 익숙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집 대단한 것 같던데. 아유, 그 정도 집이면 우리 빚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분명 시부와 시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동안 저를 앞에 두고는 한 번도 직접 말하지 않았던 속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뜻이야? 저는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녹음기를 듣자마자 시부의 얼굴은 금세 붉게 달아오르며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냐? 네가 감히 부모 뒤통수를 치다니. 그래, 네가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배신을 해? 저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잘못한 건 시부모였는데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며 남편을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부모니까 다 괜찮다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한 이유는 당신들이 제 아내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기 때문이에요. 낙철아, 네가 뭘 안다고 감히 부모한테 큰 소리를 쳐? 저 여자한테 홀려서 우리 집 망치려고 작정한 거지? 네가 우리를 이렇게 망신 주면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시부와 시모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차는 걸 느끼며 그들의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부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를 질러도 시모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노려봐도 그는 단호했습니다. 부모라뇨? 당신들은 제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거실은 숨소리조차 멎는 듯 고요해졌습니다. 시부와 시모는 순식간에 얼어붙은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분노로 가득 차 있던 두 사람의 눈빛이 충격과 동요로 바뀌는 게 분명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지금? 다시 말해봐. 네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니? 남편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드디어 꺼내는 사람처럼 침착했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입양한 아들이잖아요.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시부와 시모 또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어릴 적만 해도 우리 집은 지금처럼 힘들지 않았어. 그땐 넉넉하게 살았지. 부족한 거 없이 먹고 입고 하고 싶은 공부도 시켜주고. 나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내가 입양된 아이라는 건 전혀 몰랐으니까. 저는 그